이 비옥한 파르티아를 그냥 둘 수는 없었겠죠. 로마 3두 정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라수스와 이제 카이사르, 시저와 폼피우스가 1차 3두 정치를 벌입니다. 지도자가 세 사람이죠. 그 당시 동방원정의 책임자가 크라수스였습니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를 공격하다가, 파르티아가 동방이니까 파르티아를 공격하다가 전사합니다. 황제급이 전사하니까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까르의 전투라고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3두 정치 중에서 한 우두머리인 크락수스가 전사하자 남았던 이제 카이사르와 폼페스와 치열한 양자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Non cadre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Arcisetto ad Oncino d'amor. 이 권력 투쟁 끝에 약화된 틈을 타고 여러분 들어보셨던 안토니우스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안토니우스도 비옥한 파르티아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로마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도 파르티아와 공격하면서 소위 말한 일성, 일패, 일무, 진퇴양난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결코 파르티아를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이후에 로마는 파르티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삼고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보다도 화평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비옥한 동쪽의 파르티아를 포기하고 서쪽으로 지중해에서 스페인까지 지중해 서쪽을 쟁취하고 로마 제국을 팽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파르티아는 굉장히 중요하고 로마와 이제 파르티아 사이의 전쟁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세계사의 전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파르티아와 로마 사이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두 제국 사이에 서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치열한 논쟁, 이것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인데 결코 아르메니아는 어떤 특정 나라의 이제 전용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사실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그 중간 땅에 지금은 독립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하는 100만 이상의 희생이 났던 것도 그 당시 아르메니아를 차지하고자 하는 국제 간의 대결이 1차 세계대전 20세기까지도 지속됐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르메니아였습니다. 구조들을 보면 로마 병사와 파르티아 병사들이 전쟁하는 장면, 또 파르티아인들의 중요한 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그리스를 이어받았던 로마의 복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이제 로마하고 조금 다른 머리 형태나 투구나 모자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로마인이구나 파르티아인이구나 구분하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이제 이런 복식이나 이런 머리 모양이나 이런 모자나 또 긴 창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파르티아인이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는 서쪽에는 바로 로마를 이어받았던 동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흔히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죠. Non cadre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Arcisetto ad Oncino d'amor.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과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가 그 이전의 파르티아와 로마와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500년 쟁패했다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가 똑같은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서로 쟁패하게 됩니다. 여기는 400년 쟁패합니다. 그 중에 300년 전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소모전쟁을 벌입니다.
특히 이란 쪽에 낚시 로스탐이라는 또 이제 지역에 가면 이 바위에 부조로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사프로 1세 황제가 전성기인데 이때 놀랍게도 그 부조를 자세히 보면 말을 탄 사프로 1세 황제가 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주 정제된 옷을 입고 있는 귀족풍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누구냐 했더만 동로마 황제 발레니아누스라고 확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를 보면 항상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전투에서는 동로마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익숙해 왔는데 막상 제가 이란에 가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기록들이나 이런 기록으로 이제 조각으로 나타난 거대한 바위 벽화를 보니까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리거나 또 이게 발구발에 짓밟히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조각으로 만들어 놓아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발로 짓누르고 있고 그 발 밑에 뭐 찌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동로마 황제 발레니아누스고 이걸 짓밟고 있는 이 황제가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의 사프로 1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굳이 로마 편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3자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세계사인식의 주체가 돼서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균형 감각을 갖고 바라보는 게 이게 지성적 태도고 우리가 세계사와 인류사를 바라보는 보다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절대로 편들기가 아닙니다.